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우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좀 놀라웠던 게 대부분 해외에서 뭐 공부한 그런 경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보거나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도전해서 훌륭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새 회사가 조금씩 이런 펀딩이라든지 성장 단계도 좀 이렇게 다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강현욱 대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tms2019 simflow.com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이 질문 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 대표님은 사실 아직 30 안 넘으셨죠? 네. 예. 아직 굉장히 젊으시고 또 이 학생 창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더구나 또 문과생이시잖아요. 예, 문과생이 어떻게 이런 또 이 기술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어서 해외를 진출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군대 전역하면서 원래는 사실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냥 제가 평생 문과 쪽을 공부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세상의 반쪽밖에 못 보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군대 전역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됐었고요. 근데 그렇게 막상 프로그래밍 배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프로그래밍을 계속 놓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계기가 돼서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아이디어가 아까 소개드렸던 첫 번째 저희 서비스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만들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더 이제 항상 이 질문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랄까 대학 전공이 인생에서 사실 4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년 정도잖아요. 근데 인생의 4년 정도가 이 사람의 평생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엄청 공부를 열심히 다들 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단순히 그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제가 그 분야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많고 뭐 개발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 어차피 이 일 자체가 공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막 예를 들면 처음으로 카메라 설치하는 거, 카메라 설치하면서 뭐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엄청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아까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슈퍼 러닝이라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고 그걸 즐기시는데 평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호기심도 많고요. 그냥 배우는 거를 좋아하고 그냥 제 취미가 좀 제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좀 자기 개발하는 게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사실 제가 모르는 게 돌아가는 것도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뭔가 기술적인 거에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생기는 것도 느낌이 좀 그렇고 뭔가 물론 당연히 언어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저희가 뭐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 독일어로 얘기하고 스페인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냥 가만히 뭐 괜찮다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여기 다운로드 안 받으셨으면은 다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에 다 있으니까 프리비라고 하면은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걸 하는데 저는 이걸 빠뜨릴까봐 약간 걱정하면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독특한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시게 됐나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창업하시고 이걸 개발하시게 됐어요? 아이디어는 화장실에서 영감이 떠올라서 네, 하게 됐고요. 헬스케어 쪽에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참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겠구나 해서 창업은 저도 처음 한 거였는데 헬스케어 쪽을 좀 하게 됐었고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의 전 분야 과별로 거의 다 검토를 했었고 소리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기도 했었고 뭐 AI나 이제 디지털 헬스 같은 걸 했을 때 보통 이제 의료 영상 같은 거는 이미 뭐 루닛이나 뷰노나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했고 뭐 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살아가면서도 되게 본능적으로 많이 듣고 증상이 소리로 표현되는 병도 되게 많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시작은 되게 가볍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최초인가요? 전에 이런 게 그렇지는 않고요. 뭐 발상 자체는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거여서 저희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같은 발상으로 하셨던 조금 기술적인 이제 디테일은 다르게 분들이 계셨고 사업을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곳은 이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린 김에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약사분이래요. 근데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 창업이 이렇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산업이 아직 형성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은 일단 뭐 사회 구조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거에 미국의 모든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거를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산업이 존재하고 돈이 몰려들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지들이 많은데 한국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만 힘드신 거죠. 예, 모든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싸고 질도 좋고 가깝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경기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던 건 그런 차원이었고 뭐 찾아보면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 윤희사님께 아까 그 저는 사실 아까 레이어라는 경쟁사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셔서 전 몰랐거든요. 그런 회사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약간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 야후 창업자 제리앙한테도 투자를 받고 해서 거의 한 3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홈페이지를 딱 가보니까 지난달에 문 닫았습니다라고 딱 나오고 그리고 도메인을 25만 불에 팝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이런 실리콘밸리를 좀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 경쟁을 이기셨다라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펀딩도 사실 1,000억 넘어서 거의 한 누적해서 1,500억까지 이렇게 받고 그러셨는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사실 많은데 우선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근데 개발자들은 한국 쪽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많은 IT 회사들이 되게 힘든 게 엔지니어들이 영어가 안 돼서 고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내가 만든 프로덕트를 사실 이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약간 단계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이제 핵심 멤버 몇 명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필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서는 스케일러빌리티를 보면은 사실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는데 영어가 가능한 엔지니어를 뭔가 리콰이어먼트로 넣는다라는 건 사실상 손해에 가깝죠. 채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차피 약간 스타트업이 진행을 뭔가 그로스를 진행을 해가면서 단계별로 뭐 초반 단계에는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 봐야 되고 뭐 누구나 다 제너럴리스트처럼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이 고객 목소리 직접 듣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스페셜티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는 각 주요 고객들이 있을 거점별로 이제 브랜치 오피스를 두고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프로는 어떤가요? 비프로도 개발자들이 뭐 한국에 있고 그러면서 뭐 그 사실 고객들은 전부 다 외국에 있는 스포츠 팀들인데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는 대부분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있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방법도 되게 좋아서 저희가 좀 앞으로 되게 참고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방식은 그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는 거였거든요. 그 완충지대가 보통은 저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덕트 팀과 이 비즈니스 팀을 사이에서 이렇게 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게 개발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거 이런 문제여서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엔지니어 팀에 전달한다든지 이제 그런 포지션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사람 뽑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진출하는데 좀 용기를 내고 그렇게 회사를 플립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플립하는 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결정적으로 누가 도움을 주셨다든지 뭐 그런 좀 그게 있나요? 네, 도움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시드의 리드 인베스터 세마 트랜스링크 인데 거기 이제 김범수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담당 파트너신데 미국에서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10년 정도 직접 경험을 하셨었고 이제 세마에 조인을 하시고서 저희가 첫
포트폴리오 투자로 진행이 돼서 이제 처음부터 많이 이제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미국에서 하는 게 맞냐? 미국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걸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투자 전에 충분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주셨었고요. 미국에 갔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제가 야구 선수인데 만약에 KBO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야구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이걸 업으로 할 건지 이제 모르니까 뭐 싱글 A든 이제 뭐든 어디서부터 일단은 공을 던질 수 있는 대로 가보긴 해야 되겠다. 네, 그게 제일 컸습니다. 네, 한국에서 뭐 계속 공부하시고 그러셨는데 영어나 이런 언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안 받으시나요? 그거 어떻게 지금 해결하세요? 한국말로 해서 너무 좋고요. 네, 영어 어렵고, 근데 뭐 헬스케어 법률 관련된 거, 투자 관련된 거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게 일단 너무 많으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근데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긴장되고요. 남의 나라 말인데 막 사람들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영어라서 말을 못하는 걸까? 내용이 후진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용이 후질 때가 많아서 네, 내용을 그래도 잘 경진대회 만들려고 같은 데서 합니다. 우승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네, 그냥 운이 좋기도 했고 아이템이 뾰족하게 확실한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공을 던지는데 이런 공은 진짜 처음 보는 공이다. 미국에서 이런 공을 던지는 애는 없다. 이러면 아무리 얘가 한국 사람이어서 얘의 다름이 나에게는 비용이 되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밸류를 결국에는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니사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Y 콤비네이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뭔가 이런 큰 계기를 좀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그때 들어갈 때 뭐가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한 그거였나요? 그래서 다른 Y 콤비네이터에 여기 좀 이렇게 또 들어가 보고 싶은 다른 한국 스타트업들 되게 많고 그럴 텐데 그때 그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과 뭐 팁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는 있기는 한데 뭐 일단은 뭔가 팀의 스토리 약간 이런 것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템을 좀 고르실 때 사실 뭔가 꼭 왜 넣어야 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 못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약간 그런 아이템들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일맘이라는 육아 커뮤니티를 먼저 했을 때도 Y 콤비네이터를 지원을 했었다가 떨어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사실 뭔가 미국 시장을 노리는데 코파운더 4명이 다 한국 남자. 뭔가 조금 시장이 왜 너희여야 하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다 게임하면서 개발도 해봤고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 게이머 하다가 게임 회사에서도 일도 했었고 뭐 실제로 엑시트했던 회사도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했었고 한마디로 그 노리고 있다라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페르소나를 파악하고 있다 그 스토리 약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 대표님은 또 되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이한 게 있는데 아까도 뭐 이런 직접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하셨는데 직접 축구를 하시고 뭐 그러는데 거기 현지에서 실제로 뭐 선수로도 지금 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 이야기 좀. 네, 완전 최근에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전에 저희 서비스 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수준이 낮은 팀이 독일 구부리그 팀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서비스 소개해주러 갔다가 경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제가 보통 창업자다라고 소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개발자다 뭐 아니면 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너 엔지니어인데 너 축구할 줄 알아?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선 뛸 수 있다라고 해서 입단 테스트를 봐라 해서 그때 입단 테스트를 봐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저는 취미로 그냥 주말에 뛰려고 같이 뛰다가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거기 독일은 뭐 9부, 10부, 11부 축구 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팀들에도 다 감독 코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저희 팀 감독이 이제 선수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제 구단주로부터 잘렸고 그때 이제 새로운 코치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구단주가 너 축구 회사에서 일하고 뭐 분데스리가 팀들하고 일하니까 너 축구 좀 잘 알지 않냐? 너가 해라. 이래서 제가 나 시간 없고 안 해봤다, 못 하겠다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다가 계속 이제 요청을 해서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는 사실 힘든 게 좀 많이 있었고요. 일단은 선수들이랑 선수들은 이제 원래 제가 선수였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언어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말도 잘 안 들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좀 좋았던 거는 제가 서비스를 사실
이 서비스 비디오 분석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서비스를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 정말 프로 구단들을 위한 서비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영상을 직접 편집하고 영상 편집한 거에서 메시지를 담아서 예를 들면 저희 팀 전술이 이제 압박을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압박을 중앙선 위에서 하지 않고 무조건 중앙선 아래까지 내려오게 한 다음에 압박을 하는 게 저희 전술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움직임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 다 편집하고 그려서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 과정을 하면서 아 우리 서비스 되게 좋다 이거 앞으로 절대 못 쓰고는 못 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객이 되신 건데요. 이제 약간만 더 여쭤보면 근데 그 차별 같은 거 없나요? 그리고 비자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해결해서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일단 차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차별 직접 느꼈던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막 되게 두드러진 건 아니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세일즈 현장엔 잘 안 나가려고 하고요. 고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제가 약간 첫 번째 만나는 건 아니고 이미 들어온 고객들한테 뭔가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느낌으로 제가 보통 만나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가지 세일즈는 무조건 현지인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얼굴이 되게 하고 있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독일에 한해서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잘 모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던 방식이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독일로 파견 보내는 형식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독일에 집만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만 보장이 되면은 비자는 금방 잘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집 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그게 제일 큰 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희사님 그 샌드버드에 대해서 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많은 한국 그런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 진출해 있고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한인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보면 펀딩을 한국계 VC한테 받든지 아니면 VC 파트너들 중에 한국계가 있든지 그런 데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샌드버드는 보면 완전히 실리콘밸리 주류 그런 이 VC들한테 이렇게 좀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한국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김동신 대표님의 굉장히 집요한 그런 도전과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걸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뭐 그런 좀 어드바이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리즈 A하고 B하고가 조금 또 달랐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뭔가 그 한국 기업이다라는 냄새를 지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거가 사실이고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그 레딧의 효과가 사실 약간 그런 데 있죠. 뭔가 너희는 미국 기업이 아니야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하기 사실 그래서 레딧 이후에 빅 로고들을 몇 개 미국에서 이렇게 쟁취를 하고 나서 VC들의 뭔가 눈이 좀 달라졌던 게 있었고요. 뭔가 Y 콤비네이터는 저희가 시리즈 A를 받았던 게 2017년 이제 말 이때쯤이었는데 2016년에 Y 콤비네이터를 하고 그 효과는 대략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는 콜 해도 전혀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는 콜하면은 그래도 만나는 주고 Y 콤비네이터 출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슬슬 그래도 미국에서 딜이 떨어지던 시점에 이제 뭔가 빅 로고들 몇 개를 얻을 수 있었던 거 그 부분이 이제 시리즈 A를 클로즈하는데 제일 솔직히 도움이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근데 시리즈 B까지 가면서는 저희가 미국 정말 실리콘밸리 기업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 아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오피스에서도 한국인들도 있지만 미국인들이 당연히 훨씬 많고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도 그 오피스 내에서는 절대로 한국말을 하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저희는 사실 뭔가 실리콘밸리 기업임을 굉장히 좀 천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도 그럼 영어 쓰시거나 많이 쓰시거나 그래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가 불가능한 특히나 약간 세일즈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한국은 일단 그래도 메인 랭귀지가 한국어다 보니까 네. 영어는 많이 쓰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많이 씁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눌러주셔가지고 강현욱 대표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초기 창업팀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고 어떻게 그들 대학생들을 대기업에 가게 하는 대신 풀타임으로 합류하게 설득하셨나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제가 그 프로그래밍 같이 동아리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처음에 저랑 시작했을 때는 제가 사업할 생각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뭔가 그 동아리의 프로젝트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시작하니까 제가 뭔가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뽑은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랑 처음 같이 시작했던 팀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남았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그 모셔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되게 중요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 그 프로그래밍 그룹의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원래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선생님이었고 사실 그 그룹 내에선 제일 잘하는 분으로 되게 유명했었고요.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제가 많은 한 6개월 넘게 시간과 비용과 들이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은 그분을 이제 네, 좀 모셔오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좀 저희 팀의 특징은 초기 멤버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다 개발을 처음엔 잘 못하는 공대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필요한 유형의 웹이나 앱 개발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전통적인 그냥 뭐 컴퓨터공학과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초반에 좀 많이 계셨는데 그냥 축구라는 아이템이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뭔가 저희끼리 이렇게 작게 해보는 게 좋아서 합류해서 여기서 정말 밤새 가면서 개발을 공부해서 만들었던 이런 멤버들이 다 초기 멤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주로 초기 멤버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정말 노력해서 실력을 쌓고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되게 좋은 개발자들이 들어와도 이 사람 되게 개발 잘하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똑똑한 멤버들이 초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 저기 의료적 지식은 어떻게 얻으셨나요?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샌드버드 이야기에서 약간 든 생각인데 사운더블이라는 이름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원래 회사 이름이 좀 그랬는지 아니면은 미국 가시면서 그것도 어떻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꾸시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미국 갈 때 네, 지었고 네, 제가 지었습니다.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프리비는 아까 네, 프리비는 저희 디자인 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다 나왔고요. 프리비가 굉장히 사적인 정보를 남한테 얘기해주다 그런 뜻도 있고 영국 속어로 화장실이라는 뜻이 있는데 발음도 어디서나 쉬워서 또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의료적인 지식은 지식이라든지 이게 많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간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의료진은 아니니까 몰라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용어나 절차는 잘 알아야 다음 단계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여서 뭐 의대생들 교과서 보고 구글 많이 보고요. 컨퍼런스 가고 논문 많이 읽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네. 거기도 그 뭐야 박사 논문 특허 다 있나요? 네, 그쵸. 특허 많이 있고요. 특허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사 같이 올리는데 네, 논문 당연히 이제 뭐 임상 시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써야 되고 네. 저희가 뭐 논문 특허로 근거를 대야 되니까요. 네. 네. 아까 뭐 이창수 대표님이 앞에 네. 발표하신 거에서는 네.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야에 시장에서 따라서 원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시장에서나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당연히 다 다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샌드버드, 샌드버드를 시작하실 당시에 채팅 서비스 개발이 까다로워서 다른 회사에서도 니즈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파이어스토어와 같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는 직접 구현하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샌드버드를 사용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건 항상 나오는 이슈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실제로 저희 고객들 만나 보면은 우리가 잠깐 파이어스토어가 뭐 경쟁사인가요? 실제로 경쟁할 때 이제 뭐랄까 저희 고객사들에서는 개발자 분들이 우리 그냥 파이어베이스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많이 받는 질문이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개발 공수가 얼마나 들어서 고투마켓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약간 그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 얼마나 약간 채팅 관련된 고급 기능들을 쉽게 구현이 가능하느냐, 약간 한마디로 파이어베이스 솔루션들 같은 경우를 쓰면은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거 좋지만은 뭔가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그걸 일일이 모든 걸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이핑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글을 쓰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이 내 메시지를 읽었다 안 읽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 스킴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약간 뭔가 한 줄 인터그레이션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대신에 이제 뭐 너무 풀 자유도를 주지는 않고 채팅 관련해 가지고서는 고급 기능들을 조금 더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도 있는 걸 보면 예, 앞으로 샌드버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현욱 대표님,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다른 경쟁사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런 경쟁사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해 보면 다른 경쟁사들이 이미 다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하고 있었잖아요. 뭐 한 가지 기능만 있다든지. 그런데 그 강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그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한 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저도 놀랐고요. 저도 이렇게 유럽에 발전된 그런 축구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에 몇 번 출장 다니면서 발견하고 되게 놀랐고, 아 이게 진짜 기회가 있고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냥 스포츠 분야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스포츠 분야 자체가 되게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에서 되게 좀 약간 뒤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핀테크나 뭐 이렇게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되는 거에 비해서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되게 뭐랄까 좀 선입견으로 생각해 봐도 스포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앉아서 뭔가 하는 사람과 이 간격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기존에 있는 스포츠 테크 회사들이 다른 테크 회사들에 비해서 테크가 되게 세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원래 지금 경쟁하던 회사들도 제품이 모든 축구팀들이 다 쓰는 제품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도 거의 한 5년 전 모습에서 거의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틈에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테크팀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기존에 되게 침체돼 있던 시장에서 저희가 뭔가 바람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하나 기능을 만들 때마다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와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던 소프트웨어만 쓰다가 매달 뭐가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지금 뭐가 얘네 그 저희는 예를 들면 하나하나 다른 경쟁사들은 버티컬하게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이렇게 모든 거를 호리젠탈하게 커버하고 있다고 하다면 처음에는 버티컬한 회사들보다 기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얘네는 뭔가 계속 새로 만든 애들이니까 얘네 일단 믿고 써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고객에 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질문 하나만 받고 마지막 그 질문 하려고 그러는데요. 프리비가 신박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소변 소리 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기술적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정보의 기술적 한계? 네, 그러니까 저거는- 소변 소리를 가지고 네. 그거가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도움이 되나요?라는 걸 것 같아요. 건강 뭐 이런 거에. 네, 지금 뭐 의사 선생님들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물론 이제 뭐 소변 검사에 감염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는 없는데 원래 이제 병원에 있는 검사들을 저희가 소리로 대체한 거여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고, 수익 모델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이제 병원이나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쪽에서 이제 저희 API를 사용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험 급여화를 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워낙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단은 API 어떤 그 다이그노스틱이나 테라피틱 API로 많이 좋은 디스커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뭐 여기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해외 진출, 한국 시장은 작아서 다 해야 된다라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실행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어느 정도 하신 입장에서, 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런 스타트업들한테 뭔가 이런 좀 조언이랄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거다, 그런 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그냥 친한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한국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실력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유럽에서 만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정말 한국 분들이 실력이 좋으셔서, 근데 다만 그냥 막연한 공포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냥 영어 그냥 뭐 좀 어렵지 않나? 그냥 외국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잘 되려나? 근데 그게 막상 그냥 부딪혀 보면 사실 별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그냥 뭔가 앉아서 한국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가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경험을 하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는 자신감을 좀 얻으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해보시고요. 망하면 그만하면 됩니다. 네,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한번은 해보시면 좋고, 다 뭐든 싸잡아서 보면 너무 압도되고 걱정이 많아지기 마련이니까 다 공대에서 배우는 게 디바이드 앤 컨커 아니겠습니까? 다 쪼개서 하나씩 파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앞에 대표님들 말씀에 굉장히 격한 공감을 하고요. 약간 본능은 편한데 본능을 이기는 게 이제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나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바로 그냥 나가셔서 해보시고, 그냥 한국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나가시는 거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사실 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언어 아니면 탑 테크놀로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 주위에 조금씩 찾아보고 막 알아보고 하시다 보면 다 있어요. 그거 해줄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정말 크지 않고 그냥 본능을 이겨서 그냥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나가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 그 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해볼 것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신 연사분들한테 좀 박수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